나 자신과 함께하는 여행 About Myself 최지영 최영환입니다. 11월에 찾아뵙습니다. 바람은 차고 눈앞에 보이는 소란스러움들 속에서 편안하게 한 달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바쁘게 지냈습니다만 지영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잘 지냈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내어보냈다고 생각했었지만 정말로 내어보내지 못했던 제 자신의 한 부분들, 정말로 바라보기 싫어하는 부분들을 내어보내면서 좀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거나 또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김없이 또 스스로 또 알게 되는 걸 보면 뭐든지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칼럼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먼저 읽다가 참 와닿았었는데요. 깨어남의 여정에 있으신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어쩌면 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칼럼이 가슴 한구석에 좀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칼럼은요, 진틴더의 단절, 끊어냄, 디스커넥션이라는, 제목인데요. 진틴더는 크림슨 서클의 교사로, 샴브라 매거진의 샴브라 하트비트라는 코너에 꾸준히 칼럼을 써오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진틴더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보게 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마스터의 이야기라는 부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잠시 호흡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지금 계시는 곳에서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깊이 호흡하세요. 뱃속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선물하는 이 순간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스스로에게 안전한 공간을 허용하세요. 편안하게 뱃속 깊이 호흡하면서 나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함께하는 순간을 선물합니다. 뱃속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편안하게 그저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편안하게 자신을 느껴보세요.
디스커넥션, 단절, 진 틴더. 조금 전 저는 천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들이 있는 도서관에 우연히 들르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알게 되었죠. 정말 자세히 묘사로 책 전체를 채우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 연관이 있을 법하고 적절해 보여서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 마스터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녀는 열정적인 아가씨입니다. 항상 앞줄에 서 있으며 다음 모험을 위한 첫 번째 줄에 서 있죠. 다가오는 놀라운 것들을 그 속으로 바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죠. 이러한 그녀의 열망은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 거란 걸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리가 쭉 뼛서고 뼛속까지 으슬으슬할 재앙 속의 길을 쭉 따라서 갈 거란 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녀가 살아온 삶들은 모험으로 가득 채워졌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새로운 여정의 한 부분은 열정적으로 깨어나는 삶을 시작하게 할 거랍니다. 그녀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신선하고 새로웠죠. 여전히 진실에 대한 발견들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순간을 느꼈고, 그래서 지역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녀는 신성이라는 것에 봉사하기로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망은 커지고 기대한 모습들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 속에서 빛이라 느껴지던 그 후광이 녹이 슬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명백하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는 머리를 어깨로 떨고 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야. 그렇지만 생각을 내려놓고 의연하게 그녀는 그 여정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허튼 소리 따위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죠. 이 생각은 그 전보다 더 빨리 그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더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그녀는 길을 가다 어떤 곳에서 오래된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선동하기 좋아하는 그 친구도 진실과 혁신적인 열정들을 나누고 발견하는 깨어남의 여정 위에 있었었죠. 그녀와 같은 뜻을 가진 몇몇의 친구들은 함께 모여 힘이 그들이 있는 곳에 있다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힘과 함께한 그들은 결국 그 힘이라는 것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던져져 그들은 그녀의 손을 놓아버리고 그녀의 길을 쥐가 야금야금 갉아먹을 동안 그녀를 내버려 두고 말았어요. 이것 또한 그녀가 바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그녀는 그녀 자신을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부모를 찾아 다시 태어나고 깊게 숨을 쉬고는 또다시 맹렬히 삶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세 번째는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번 생애엔 저 세상의 문턱에 있을 만하게 나이 들고 오래된 두 명의 친구가 서로 오래된 오크나무 아래에서 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채 불꽃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호기심 어린게 꺼질 듯한 숯불을 바라보면서 불을 키우려 부채질을 하면서 말이죠. 변화를 계획 중인 그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의 친구였던 그는 교회에 갔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있는 곳에 가기를 바랬지만 그리 오래 지속되진 않았어요. 그 자신의 깨달음에 이끌려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른 이와 생각을 함께 할 수 없었고, 갑자기 그는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작은 무리들이 그녀에게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았다고 그녀에게 말하자 그녀는 불안이 극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저항단체로 달려가 함께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운동은 온 땅에 걸쳐서 어떤 흐름이 되어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때 약간은 교활함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전의 사고들로부터 그들은 이미 경각심을 타고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그들이 정찰 임무로 밖에 있을 때, 그 무리들이 정찰 임무로 밖에 있을 때 그녀와 몇 명의 배신자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힘이라는 것은 더 교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에 빠진 그녀는 몇몇의 배신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신앙심은 더 깊어져 앞으로 나가기 위한 잠시 동안의 퇴보라 여기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이를 전적으로 새로운 청중들과 함께 나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자신을 잠시 발견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울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요. 그녀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이 소송 절차를 비춰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했었죠. 그녀는 오직 자유만을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집정관 앞에 끌려와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당하고 그녀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신뢰했는지 질문을 받게 되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녀는 진실되게 대답했죠. 왜냐하면 그는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나? 라고 묻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를 신문하던 사람은 가끔은 웃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을까? 그녀의 눈은 진실의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와 자유는 분명 가까이에 있는 듯 느껴졌죠. 실제로 그녀는 그녀를 묶고 있는 밧줄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언제든지 증발해버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증은 진실이고 우리의 마음은 열렸습니다. 하나 더 묻죠. 당신의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그를 만나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을 고백해야겠소. 그녀는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지만 고문에 지쳐서 그들의 말을 진실함과 환호로 느낀 뒤 승리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나나 껍질은 주의 깊게 잘 만들어진 미끼인 신발 밑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성령의 광채로 가득 차 그녀의 깊은 호흡을, 그것을 드디어 공유했죠. 그녀의 이야기는 끝까지 법정에 은혜를 베풀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끝내고 미소를 지으며 자유 앞에 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녀가 있던 곳은 한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탕탕탕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반역과 신성모독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다양한 음란 및 악의적인 혐의에 대한 조력과 선동이라는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본보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밤들을 칼과 채찍으로 감옥 속에서 보낸 후 밀것에 실려 광장을 가로질러 나무더미와 말뚝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생각보다 피를 빨리 다 흘려버리지 않도록 상처를 덮어두고 그 가운데 놓아버렸어요.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해지는 것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석양이 지고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고 뜯겨진 몸이 마지막 고뇌 끝에 불에 굴복하자마자 마귀가 탄생했습니다. 죽어도 다시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부짖었어요. 절대로 다시는! 이제 다시는! 그녀는 죽어서 맹렬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절대로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몇 개의 생애를 거쳐서도 그녀는 더 고통스럽게 숨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한 번 더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라고.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다시 나이 든 동지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던 그 오랜 친구도 또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입을 막을 거예요. 이미 충분한 드라마와 고통이 있었으니까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녀는 이 시간을 기억할 겁니다. 그녀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 몇몇은 지난 삶에서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었죠.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 땅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 소수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갔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이번 생에야 간신히 있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녀는 실제로 태어났고 정말로 그녀의 사람들을 마침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친한 친구는 이 생애에서 다시 한번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고 친숙한 열정은 그녀가 참여하도록 강요당한 것처럼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개종을 하는 행위는 없을 겁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 교훈은 철저히 배웠거든요. 그 이전의 친구와는 다시 또 연결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기에 친구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이르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밀로 해.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 안에서 들렸습니다. 그녀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는 이번엔 안전해. 그리고 숨겨야 할 것은 없어. 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그녀의 열정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행동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오래된 상처들을 보살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녀 자신에게 두고 그러면서 그 중심에서 머물렀습니다. 그저 자신을 지지하면서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녀의 호흡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가며 이전부터 항상 알고 있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그녀를 숨가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 앞에 마이크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계시를 주나요? 가장 오래된 친구는 누구죠? 그녀가 했던 초기의 대답들은 기억에서 잊혀졌고 수천 가지 측면들 덕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몇 세기를 걸쳐서 그 질문을 받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 경고등 같은 그 초강력 태풍의 알람 소리 같은 그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 시끄럽게 울려댔습니다. 이번엔 젠장,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여기 있었고 예쁜 건 아니었지. 그러자 그녀의 다른 한 부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리 와, 아가야. 이제 자유로워질 시간이야. 넌 너 자신의 한계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단다. 어쩌면 진실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녀는 심호흡을 한 다음 영원히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던 사람, 시종 변함없이 친구였던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없이 반복하며 말한 결코, 다시는 이라는 말을 한 후에도 그녀는 또 크게 한 번 더 말했고 이제는 망치, 멧돼지, 불, 지옥에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과 찢어질 듯한 그 신경세포들, 그런 속에서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극한의 그 긴장감 속에서 있었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녀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어. 천천히 몸은 다시 편안해졌고 그녀는 갑자기 인생이 정말로 다르게 보였던 것에 경탄하게 되었습니다. 진 틴더는 이 이야기를 읽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글쓴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가지 질문을 더 대답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진 틴더가 한 첫 번째 질문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였습니다. 그 다음 몇 주간은 꽤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전에는 결코 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정으로 놓아주었어요. 그 마지막 생애에서 많은 사람들, 사물들, 상황들을 이미 놓아주었죠. 정말 어쩔 땐 쉽지 않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다른 것들이 풀려져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거대한 두려움을 발견하고도 오히려 앞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은 모든 것을 정말로 바꿨죠. 어쨌든 그 후에서야 저는 진정으로 완전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준 유대관계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그것이 사랑과 신뢰, 보살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토바야스가 몇 년 전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죄책감과 수치심, 빚과 자기 판단이 저를 묶어 놓았었죠. 저는 이미 그렇게 많은 것을 보냈었지만 이것은 정말 중심으로부터 오는 깊은 놓아버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자유에 대한 가장 큰 감각이 생겨나게 되었죠. 저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만간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을 뒤로 잡고 있거나 당신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들과 묶여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당신밖에 있는 어떤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거나 묶어 있는 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 틴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놓아준다는 것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나요? 그 아름다운 비밀을 발견한 거죠. 놓아주는 고통은 여전히 연결된 것들을 끌어당기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당신이 진실하고 완전하게 놓아두면 고통도 사라지죠. 그것을 당신에게 푹 빠져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과 그리고 단순하게 그 연결고리를 제거하는 것과의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해봤던 것 중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은 제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매달리고 있을 때만 어려운 것이었죠. 옛 친구,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신념, 습관, 정체성, 소유물.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놓아버리며 다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값진 것이니까요. 진 틴더가 그녀를 만나고 헤어지려고 하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또한 모든 것이 고통이나 왜곡 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칼럼을 읽을 사람들에게 무언가 상처가 있다면 그 연결이 더 당겨지기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잡아당기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 자신을 벗어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빠르게 이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지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네, 샴브라 마당입니다. 이제 12월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의 샴브라 마당이죠. 11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낡은 것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관점, 새로운 각성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에서 살아가고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100년, 1000년, 인간의 시간으로 아주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흐른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틀에 박혀서 이전의 역사와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흔적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일련의 숫자에 지나지 않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개인적, 집단적으로 한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변화의 지점, 토바이스가 분리의 지점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점에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꿈꿨던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던 시기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미래나 과거에서 바라볼 때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와 불의가 함께 존재하고 자각과 목매가 함께하며 낮과 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슴을 열어 그것이 동시에 공존해온 것이라고 인정하고 허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이해. 하나의 관점에서 반대편의 다른 관점을 보았을 때 즉각적인 밀어내기나 충돌을 하는 것 대신 잠시 멈춰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관찰하고 서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서로 반대되는 둘의 조용한 만남, 합일, 함께 추는 춤이 일어날 수 있는 중간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새로운 자각들과 새로운 잠재적 에너지들. 어쩌면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곧 통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는 큰 잠재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새에너지 시리즈 12장 어둠이 신성입니다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여기에서 빛과 어둠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원성의 최초의 에너지들, 지금까지 쭉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이며 주된 그 두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고 부르는 에너지이죠. 그리고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라고 부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들은 같은 원천에서 나옵니다. 단지 다른 표현일 뿐 아와 오, 그 원초적 소리들, 그 원초적인 진동들은 다소 인간의 언어에서는 투박한 인상을 주죠. 아이의 진짜 음악과 그 진동, 여러분이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경험했던 그 소리, 비대 에너지, 입니다. 이번엔 오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오, 아의 상대적인 소리, 그 반대편의 어둠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안에 아와 오의 에너지들이 고향 바깥에서 경험을 시작했을 때 그토록 굉장한 사랑이 그 둘 사이에 있었죠. 깊은 영민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오의 에너지, 어둠의 에너지는 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모든 아픔을 떠맡겠어요.
나는 당신을 매우 깊은 연민으로 품고 있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제가 떠맡겠어요. 당신이 거치고 있는 모든 여정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겐 너무 큰 기쁨이어서 당신이 자신의 여정에서 좋아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검의 시간을 걸쳐 많은 지구 위의 생애들을 통해서 아와 오의 에너지는 함께 놀이를 즐기며 서로를 지지하며 서로를 사랑해 왔습니다. 오의 에너지는 아의 에너지를 위해 존경과 연민 속에서 어둠의 모든 속성들과 부정의 모든 속성들, 고통의 모든 속성들을 떠맡았습니다. 오의 에너지는 아의 에너지로부터 스스로 의식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허용했죠. 그리고 그것은 아가 보기에도 추하게 변해 갔습니다. 친애하는 볕들이여, 우리는 여기에서 빛과 어둠의 분리에 대해 무엇이 밝고 어두운 에너지들인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바로 지금 인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빛과 어둠을 투쟁하게 합니다. 인류는 어둠에 대해서 계속 멸종시키려 하고 있죠. 인류는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어둠, 오의 에너지 안에다 내다 버리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거부하는 모든 것들,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하고픈 모든 것들을 이 오의 에너지 안으로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이러한 역할, 어둠의 모든 역할을 떠맡아 왔습니다. 오, 그것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당신을 위해 사랑을 잃고 자기 의심을 떠맡은 연인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대신 떠안는 한 연인의 연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라도 마다않는, 그렇게 해서 당신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당신이 경험하고 그리고 계속 살아가길 할 수 있는 연인과도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잠시 멈춰 오의 에너지, 어둠의 에너지를 바라보세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 안에서 빛과 어둠을 투쟁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 안에 어떤 담장, 장벽을 만들고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그들이 진정 새로운 에너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신 안에 빛과 어둠을 분리시킴으로써 삶이 선사하는 기쁨과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을 막습니다. 친구들이여, 여기서 우리가 함께 잠시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그 오의 에너지를 누가 생각해도 확실한 것을 넘어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는 이 사랑하는 연인이 품어온 연민을 느껴보세요. 모든 에너지는 자신의 해결적 시점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어둠이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서 맡아왔던 역할들로부터 풀려나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매립지의 역할에서 악마, 나쁘고 악한 것, 인정받지 못함, 그리고 미움받는 것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오랜 시간 이러한 짐을 짊어져 왔죠.
그것은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둠이라고 불러온 그것, 부정, 나쁨이라고 불러온 그것은 그저 여러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어둠은 여러분의 신성입니다. 그것은 저 멀리 감추어져 왔습니다. 오랜 시간 저 멀리 숨겨진 채 있어 왔습니다. 참으로 어둠이 신성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모두를 오래오래 숙고하도록 할 겁니다. 오, 여러분을 그토록 너무도 사랑하여 여러분의 모든 짐을, 상처를, 어두움을 짊어졌던 신성. 그것이 지금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와 오의 게임이 그만 멈춰지기를, 그리고 그저 여러분 안에서 통일된 음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림자란 고유한 영적인 정체성 위에, 바로 여러분 위에 빛이 비추어질 때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향과 신의 원천의 그 빛이 여러분 영혼, 여러분 개개인 위로 비추어져 그것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우리는 이 순간 여러분께 그 그림자를 인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어둠을 인정해 주기를, 오를 인정하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에너지들을 구성하는 두 개의 소리들 중 하나입니다. 오, 아. 여러분은 아주 오랜 시간을 어둠과 싸우며 그것이야말로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가슴 안에 있는 자신의 내부의 어둠과 길고 긴 전쟁을 벌여오는 사이 여러분은 지치고 두려움에 쌓이고 고립되어 왔죠. 하지만 어두움, 오는 단지 여러분을 향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연민을 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삶 속으로 그것을 두려움 없이 허용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나요? 바로 이 어둠이 당신의 신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에너지는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것은 다시 되돌아올 길을 찾습니다. 오랜 이별의 시간 후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재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둠이라 부르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오의 에너지라 부르는 것을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의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나요? 오와 아의 에너지가 사랑 안에서 함께 되돌아와 이 새롭고 안전한 에너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워온 모든 것들, 모든 프로그래밍과 거짓 선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 두 에너지들이 함께 되돌아와 결합하여 함께 구현된 신성과 인간을 여기 지금 바로 이 순간 안에서 동시에 창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와 아를 구현합시다. 어둠과 신성에 대해서 가졌던 정신적인 낡은 생각과 이미지들을 놓아버립시다. 이 안전하고 신성한 공간 안에서 그것이 모두 함께 흐를 수 있도록 합시다.
이곳이 영혼이 치유되는 곳.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어둠과 빛이 다시 함께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계시는 삶의 여정이 버겁거나 좀 힘드시더라도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으신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cckmanager@naver.com cckmanager@naver.com으로 메일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할 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7년 2월에 크림슨 서클 그 온라인 클라우드 클래스에서 측면학 스쿨이 열립니다. 영어로 진행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크림슨 서클의 클라우드 클래스를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뵐 때까지 몸 건강히 자신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And so it is. You've been listening to the Awakening Zone Radio Network, offering insights and inspiration for our evolving consciousness.